장례식장에서 웃은 아내의 1편. 남편의 영정 앞에서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 국화꽃 향기, 그리고 남편의 영정 사진,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정을 붙잡고 오열하셨고, 아이들은 아빠를 부르며 통곡했어요. 그런데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왜 웃고 있니? 시어머니의 눈이 나를 향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만져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울고 싶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장례식이 그렇게 우스워? 나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왜 웃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웃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냉혈한이라고 했고 보험금을 노렸다고 수군댔어요.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이었는지, 나조차도 몰랐던 그 웃음의 진짜 의미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장 평범했던 17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니, 이제는 싱글맘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과는 17년을 함께 살았어요. 25에 만나서 27에 결혼하고 29에 첫째를 낳았죠. 연애 3년, 결혼 17년, 총 20년을 한 남자와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17년 동안 행복했어요?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워요. 행복한 날도 있었고, 미운 날도 있었고, 그냥 무덤덤한 날도 있었으니까요. 결혼이란 게 그렇잖아요. 매일 심장이 두근거리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매일 손잡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됩니다. 밥 먹었냐고 묻고, 아이들 학원비 걱정하고, 주말에 뭐 먹을지 고민하고, 그게 결혼 10년 차의 현실이에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고, 회사에서는 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형님 노릇을 했고, 모임이 있으면 항상 계산은 남편이 했어요. 야, 내가 쏜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자존심이 세고 남에게 약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그 사람의 속이 얼마나 여린지. 밤에 혼자 술 마시면서 한숨 쉬는 거, 새벽에 화장실에서 몰래 오는 거, 아이들한테 화낸 날이면 하루 종일 미안해하면서 강에 틀어박혀 있는 거.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안쓰러웠고, 그래서 더 답답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왜 혼자 끙끙 앓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힘든 거 없어. 괜찮아. 괜찮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2장. 무너지기 시작한 남편.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1년 전부터였어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거든요. 15년 다닌 회사에서, 팀장까지 올라간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남편이 그 소식을 전한 날을 기억해요. 저녁 먹고 아이들 재우고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뭐, 왜? 무슨 일인데? 구조조정이래. 내 밑에 후배들도 다 잘렸어.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무서웠죠. 괜찮아.
다른데 알아보면 되지. 그 말, 그 괜찮아라는 말이 지금 생각하면 이미 그때부터 남편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40 중반 남자가 재취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헤드헌터 만나고 한 달, 두 달, 석 달 전부 탈락이었어요. 경력은 좋은데 나이가 저희가 원하는 포지션이랑 맞지 않아서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연봉 협상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남편은 매번 괜찮아, 다음에 잘 되겠지라고 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점점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점점 웃지 않게 됐어요. 3장. 남편의 마지막 도전. 재취업이 안 되자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퇴직금으로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 내가 15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잖아. 인맥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 남편의 눈이 오랜만에 빛났어요. 그래서 저도 응원했죠. 그래, 잘 될 거야.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처음 3개월은 괜찮았어요. 거래처도 몇 군데 생기고 작은 계약도 들어오고 남편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이번 달만 넘기면 돼. 그 말을 매달 들었어요. 이번 달만, 이번 달만, 이번 달만.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거래처에서 계약을 파기했어요.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사기를 당했어요. 남편이 그 얘기를 한 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응, 나 큰일 났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달랐거든요.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떨리는 목소리. 그 사람이 돈 들고 도망갔어. 퇴직금, 전부. 그 순간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전부. 그 많은 돈을 왜 확인도 안 하고 줬어?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어? 계약서도 안 썼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아이들 학원비는, 대출은?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는 계속 쏟아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불안, 답답한 분노, 전부 남편에게 퍼부었어요. 남편은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저렇게 혼자 있는 게 필요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장 무너져가는 일상. 그 후로 3개월,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빠 같이 놀자고 해도 아빠 피곤해, 나중에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때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짜증났어요. 남편이 불쌍하기보다 답답하고 짜증났어요. 남들은 다 힘들어도 일어나서 뭐라도 하는데 왜 당신만 저래? 집에만 있으면 뭐가 달라져? 나가서 뭐라도 알아봐. 나도 힘들어. 나도 일하면서 아이들 챙기느라 죽겠는데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그 말들 지금 생각하면 비수였어요. 남편 가슴에 꽂힌 비수.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지. 남편은 그냥 들었어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숙이고. 미안해. 그 말만 했어요.
저는 그 미안해가 짜증났어요. 미안하면 뭐해?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이미 그때 바닥까지 무너진 상태였어요. 손 내밀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더 깊이 밀어넣고 있었어요. 5점 운명의 그날 전날,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남편은 여느 때처럼 작은 방에 있었고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내 뒤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여보, 응, 왜? 저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뭐가? 나 요즘 너무 못나서 너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미안해. 그 말에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아니, 울려고 참고 있었어요. 입꼬리를 힘껏 올려서 웃으려고 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말을? 저는 당황했어요. 남편이 우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아이들 방에 들어갔어요. 한참 있다가 나온 남편은 아이들 이마에 뽀뽀를 하고 나온 것 같았어요. 평소에 안 그러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내일 얘기하지 뭐.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자야지. 그렇게 그냥 자러 갔어요.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6장 그 아침,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가끔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이들 깨우고 아침 준비하고 여보, 밥 먹어. 거실에 없었어요. 작은 방에도 없었어요. 어디 갔지?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편의점 갔나 보다. 8시 47분.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신재국 씨 배우자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네, 교통사고요. 어디요?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바로 진솔병원 응급실로 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택시를 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괜찮겠지. 교통사고래도 그냥 다친 거겠지. 병원 가면 남편이 깁스하고 웃으면서 걱정시켜서 미안해라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내 남편 어디 있어요? 남편 보게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새벽에 도로에서 발견되셨습니다. 트럭과 충돌하셨고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즉사.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망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도, 비명도, 아무것도. 그냥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 얼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칠장 얼어붙은 미소, 영안실,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상처투성이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울어야 했어요. 울고 싶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 얼굴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뭐야? 내 손으로 입을 만져봤어요. 웃고 있었어요. 왜 웃어? 억지로 입꼬리를 내려봤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요. 나 왜 이래? 남편이 죽었는데 왜 웃어? 미친 거야? 내가 지금 미친 거야? 머리로는 슬픔이 가득한데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그게 나를 더 무섭게 했습니다. 이것이 장례식장에서 웃는 아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요? 시어머니는 나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웃음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편에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